21세기는 멘토의 시대라고 한다. 나는 누구를 멘토로 삼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선택의 갈림길에서 바른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나에게 더 넓은 시야를 갖고 더 멀리 볼 수 있도록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 나의 멘토를 찾기 위해 여기까지 왔다. (2019년 7월) 성리학의 이념으로 설립된 조선시대 교육기관인 서원 9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서원은 16세기 중반부터 17세기 중반까지 지방의 지식인들을 위해 건립되었던 한국의 성리학 교육기관으로 한국 사회의 문화 전통을 만들어낸 곳이며 선비정신이 탄생한 곳이다. 선비들은 서원에서 그들의 스승이자 선배들을 멘토로 삼고 그들의 길을 따라 걷고자 했으며 서원을 배움의 터전으로 성리학을 공부하고 학문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다. 우리나라 사립교육기관의 첫 발자취인 소수서원은 자연 친화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으며 4천여 명에 달하는 선비들이 소수서원에서 자연의 기운을 받으며 학문에 연마했고 사당과 강당을 일렬로 배치한 남계서원은 조선시대 서원 건축 초기 배치 형식을 보여주는 대표 서원으로 선비의 호방함과 당당함을 느낄 수 있다. 조선시대 성리학의 선구자인 회제 이연적의 덕행과 학문을 기리기 위해 창건된 옥산서원은 정치적 또는 학문적으로 뜻이 맞는 선비들이 모여 성리학을 발전시켰으며 도학, 문자와 정의를 갖춘 진정한 선비 김인후의 높은 학문과 뜻을 받들기 위해 세운 피람서원은 평화로운 곳으로 유생들이 자연을 바라보며 공부할 수 있는 곳에 있다. 보동서원은 조선 선비들이 꿈꾸는 이상향을 구현한 최초의 사림 김갱필을 모신 서원으로 김갱필이 성리학의 도가 동쪽으로 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무성서원은 성리학을 지식인 중심으로 사회 전반에 확대시키는 역할을 했으며 서원이 외부로 개방되어 있는 것도 열린 선비 정신을 뜻하며 예학의 거두 김장생을 모시는 도남서원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이후 기장이 무너진 조선에서 실천적 성리학인 예학을 발전시킨 곳이다.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원인 병산서원은 임진왜란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큰 역할을 한 류성룡을 모시고 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선비들은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4가지 마음가짐, 인의예지를 바탕으로 항상 스스로를 반성하고 배운 것을 실천하며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위해 살았다. 서원은 선비들이 인의예지를 배우고 나누며 이어온 곳이다. 도산서원은 도산서당과 이를 아우르는 도산서원으로 구분된다. 도산서당은 퇴계가 몸소 거처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치던 곳이고
도산서원은 퇴계 사후 건립되어 추정된 사당과 서원이다. 퇴계가 직접 설계한 도산서당은 서원 내 가장 오래된 건물로 선비에 대한 이상이 담겨져 있다. 온돌방 하나, 마루 하나, 그리고 부엌. 단정한 선비의 모습처럼 분더덕이 없는 형태. 그리고 집과 마당 너머 낙동강을 낀 산과들은 하나의 공간을 이루고 있다. 퇴계는 참다운 공부를 위해 스승과 제자가 함께 생활하며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곳에 그 진심을 담았다. 퇴계는 어릴 때부터 남달리 총명했으며 독서를 즐겼다고 한다. 34이라는 늦은 나이에 벼슬길에 올랐지만 그의 깊은 학문에 위로는 임금으로부터 아래로는 수많은 관리와 선비들에게 지극한 존경을 받았으며 벼슬에서 물러나 고향에서 학문 연구를 할 때는 많은 선비들이 그를 찾아와 말씀을 듣고자 했다. 퇴계는 주자학을 조선에 맞게 수용하여 조선의 선비상을 구축했고 일상생활에서 늘 실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선비들은 그의 가르침을 받고자 한 것이 아닐까. 이 작은 서당은 짓는데 5년이 걸렸고 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곳을 지키고 있다. 어질인. 이는 무엇인가? 남의 자식을 죽여서 자기 자식을 살리는 것은 옳지 못하다. 퇴계가 손자 이안도에게 충고한 말이다. 퇴계는 이안도를 무척 아꼈고 증손자 소식에 기뻐하며 직접 이름을 지어주었다. 어느 날 안도에게서 편지가 온다. 퇴계의 증손자가 영양실조이니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여종을 보내달라는 것이었다. 퇴계는 보내지 않았고 결국 증손자는 죽게 된다. 퇴계는 가족들에게 슬픔을 보이지 않았지만 이안도에게 편지를 보내 이해를 구했고 고봉 기대승에게 아픈 마음을 담아 편지를 보냈다. 일체경지. 사람은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똑같이 사랑해야 한다.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옳고 그름을 따져 실천했다. 인이란 애초로이 가여이 생각하는 것.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에 효도하며 형제간의 우애와 나라에 충성하는 것이 모두 인이다. 옳을 의, 의란 무엇일까? 두 괴짝의 책, 옷보따리 하나, 손수 주워온 수석 2점. 퇴계가 단양 군수를 부임하다가 떠날 때의 짐 전부이다. 가난할수록 더욱 즐길 수 있어야 한다. 퇴계는 선비의 가난함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여겼으며 넉넉한 살림에도 검소하게 살았다. 의는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하는 것. 사람이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 지켜야 할 원칙으로 부끄럽지 않게 떳떳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다. 예절 예. 예란 무엇인가?
정확히는 몰라도 도라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보다 가슴으로 즐기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퇴계의 제자가 된 대장장이 배순의 이야기다. 늘 퇴계를 존경해오던 배순은 서원 밖으로 흘러나오는 퇴계의 강의를 몰래 들었다. 그 모습을 본 퇴계는 배움의 뜻을 가진 배순을 기특하게 여기며 그를 제자로 받아들인다. 배움 앞에서 모든 이들이 평등하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다. 얘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마음, 그래서 사람을 공경하는 것이다. 지혜의 지. 알고 있는 것과 실천하는 것이 다르다. 퇴계에게 지를 묻는다. 퇴계는 누구보다도 의리취사가 확실하여 스스로 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사양했다. 퇴계가 벼슬길에 올라 서울 서소문에 살게 되었을 때 옆집의 밤나무가 퇴계의 집 마당까지 길게 뻗어 가을이면 마당에 떨어진 밤송이가 가득했다. 퇴계는 아침마다 밤송이를 주어 주인에게 돌려주었다. 아이고, 저희는 밤이 충분하니 마당에 떨어진 밤은 아이들과 나눠 드십시오. 퇴계는 주인이 허락해도 사양했으며 아이들의 교육에도 좋지 않다며 거절했다. 지는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는 슬기이다. 마음이 착해도 옳고 그름을 알지 못하면 착한 행동을 하기 어렵다. 조선의 선비들이 사람을 사랑하고 옳은 일에는 앞장섰으며 늘 남을 배려하는 마음과 지혜를 지녔다. 세상은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닌 함께 걸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선비들이 걸어간 길은 현대인에게도 필요한 것 같다. 알고는 있지만 그동안 실천하지 못했던 것들을 되뇌이며 다시 길을 걷는다. 선비, 나의 멘토.